밤늦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차 합격하셔서 또 기쁜 날이기도 하고, 이제 2차 남은 기간 열심히 해가지고, 최종 합격까지, 그래서 황금빛 교사의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기 성경 속에서 지금 써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핵심 딱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출발해서 골든 특강, 또 월패스 개별지도 이런 것들 잘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경기교육은 디지털 AI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핵심 전문 역량, 이걸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본인이 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울 것이냐, 그걸 제시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은 주제는 그거예요. 디지털 AI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어떻게 개발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자기성장 속에서는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의 없이 써도 되기는 되는데, 그러지만은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정수의 내용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까지 많으면 출제가 되니까 자기 성장 속에서 작성할 때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경기도 교육 4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4대 정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세 번째 정책까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원, 투, 쓰리 정책 3까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물어본 거 그것이 관련된 것이 정책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책 3번하고 지금 관련이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여기가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지원, 그다음에 학습 안전망, 미래교육 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요 파트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식의 한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한 분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물어보고, 이전까지는 어떻게 준비하냐, 또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준비할래,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3을 자세히 보면은 정책 3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그 내용들이 경기 온라인 학교 기반 조성, 그 다음에 경기 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보면 이음원학교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온라인 기반 교육까지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 온라인 학교고요. 그 다음에 요 플랫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학습 안전망 구축으로 넘어가면 온라인 맞춤형 지원이 있고, 그 온라인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디지털 AI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습 결과를 해소하고 맞춤 지원을 한다. 또 하이러닝 활용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 확산한다. 그 다음에 또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자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맞춤식 교육을 하려면 그런 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글로벌 역량 강화, 이런 것들 한번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 역량 개발하는 부분도 시 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즉 디지털 AI 기반 맞춤형 교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보면 특별히 어느 쪽이냐, 두 번째 파트 학습 안전망 구축,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줄글 형태로 쭉 교직 논술처럼 작성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대한 가독성이 높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조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간결하게 공문서처럼 작성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이런 게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도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정책 3에 좋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디지털 맞춤형 AI 기반 맞춤형 교육,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여기 온 것이 핵심 역량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교육과정과 수업을 AI와 결합해서 설계할 수 있는 AI 기반 수업 설계 역량. 그 다음에 둘째가 학습과 행동 데이터를 해석해서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데이터 리터러시. 이때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겠죠. 디지털 데이터 리터러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더 중요해지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디지털 시민 교육 역량. 우리가 디지털 AI 윤리라고도 표현하죠. 뭐 이런 세계 AI 기반에서 마치 수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를 활용해가지고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당연히 AI 시대의 디지털 시민교육, 또 AI 윤리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 써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1단계로, 2단계로, 3단계로, 마지막으로. 뭐 전개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여기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형태로 여기 세 가지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하나 있고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자, 두 번째 패턴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패턴은 어떤 식으로 갔냐? 좀 심플하게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디지털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수업 설계 역량, 생활 교육 역량, 학급 경영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갔어요. 이제 디지털 AI를 기반으로 수업 설계를 하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AI 기반으로 해서 생활 교육 역량을 이 필요하다. 세 번째, 그 디지털 AI 기반 학급 경영 역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뒤에다 그 어떻게 예, 그것을 개발할 것인가 이 뒤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방식도 취할 수가 있죠. 여기는 수업, 생활교육, 학급 경영과 관련해서 역량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실행 계획을 넣었다. 그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봐볼까요? 세 번째는 또 여기는 대상별로 접근해가지고 주제는 무조건 디지털 AI 기반 맞춤형 교육입니다. 근데 그것을 학생하고 협력해서 동료 교사하고 협력해서 학부모와 또 협력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양한 방식을 취하면서 중요한 것은 요구사항은 뭡니까? 핵심 역량이 뭐가 필요하냐 그거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개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뭐냐를 이 안에다 써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뭐가 나왔냐면 정책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쓴 거예요. 우리 정책 기억나시죠? 세 번째 정책이 뭐였다?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정책이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대로 그냥 원용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이 역량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역량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이 바로 정책 3,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이렇게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요구 조건은 어떠냐면은 원래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렇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해서 이 역량의 개념 해가지고 한 세 줄 정도, 세 문장 정도 이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구한 것이 그럼 이런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행 계획을 이론과 도구에 대한 기반을 다지겠다. 그다음에 실제 수업에 적용해서 역량을 키우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윤리와 문화 측면에서 역량을 확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쓴 것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 그냥 넘버링 해가지고 쭉쭉 써버리죠. 이런 식으로 소제목 붙이면서 쓰는 것이 절반 개조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도 써도 되고요. 여기에 뭐 밑줄을 긋는다거나 보울드체를 쓴다거나 그렇게 강조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문서처럼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붙여가지고 넘버링 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론 있고 마지막 결론 있고 이런 식으로도 써도 좋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빡빡하게 쓰지 마세요. 빡빡하게 쓰지 말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눈에 확확 띄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어, 내면 된다. 시험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어쩐다? 지금 이 질문한 것에서 나온다. 나오면은 지금 물어본 것이 어떤 식으로 물어봤냐면은 실행 계획을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이 아니라 거꾸로 이런 디지털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해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또 준비를 해야죠. 여기서 번져가면서 요걸 지금 물어봤으니까 요거하고 비슷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미래 계획을 물어봤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장면과 그다음에 생활교육 장면 이 두 장면으로 쪼개놓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요 주제는 반드시 어쩐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 질문해 주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혹시 이게 심층 면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대부분 제가 그랬잖아요.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한 개 정도는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변형돼서 나옵니다. 아니면은 아까 그랬죠? 미래 계획 물어봤으니까 과거까지 어떻게 노력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또는 요걸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디지털 AI 활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진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급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 강의. 예. 이는 일단 끝났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소서는 그냥 간단하게 써서 내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자, 역량을 꼭 세 가지로 나누어 적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확장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럼 그건 역량 하나예요. 역량 하나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쩌냐. 내가 세 가지 어떤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혹은 하나 이야기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 1단계로 이렇게 하고 2단계로 이렇게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방식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천자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한 페이지 있잖아요. 그 한 페이지 내로 쓰면 된다고 말해요. 넘어가면 안 되고. 알겠죠? 그거 글자를 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 한 페이지 딱 있는데 그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천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저도 면접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 나옵니다. 음. 즉답용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구상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엿장수 맘이에요. 자성소를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질문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선생님이 자성서에 쓴 그 역량을 말하고 그 역량을 지금까지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런 식 정도. 근데 직접 그 자성서를 보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경기도 미래교육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뭐가 진행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러닝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하이러닝 같은 것들을 여기다 이제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성수는 누가 언제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뭐 100년 후에나 1000년 후에나 만년 후에나 누가 읽게 될지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라고 한 것은 내야 되죠. 과거에는 자성서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아닌데 서울에서 자성서 작성해라 하고 이거 점수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선생님들이 막 아무렇게나 그냥 장난처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감명 깊게 읽은 책에 삼국지 뭐 이런 저 장난으로 적어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 초등에서 그 자성서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엉터리로 지금 적은 선생님 또 준비를 별로 안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그냥 곡소리가 났었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것은 폐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성찰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미래에 대해서 성찰해봐라. 그런 거 지금 문제가. 네 역량이 지금 필요한 역량이 뭔가 정기교육, 디지털 AI 기반 교육을 하는데 무슨 역량이 필요하지 한번 성찰해봐라. 그 다음에 네가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실행을 할 것인지 성찰해봐라. 그걸 성찰이에요. 자소서에 쓴 내용과 다른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자소서를 읽지를 않는데 뭔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자성서에는 미래 측면이므로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이거 경험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면접하고 똑같아요. 요구 사항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민해 보고 쓰라 이 말이죠. 왜 그걸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논리적으로 딱 답변을 하면 그 점수가 좋겠죠. 그 하이 코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뭐 괜찮죠. 하이 코칭 같은 경우는 음, 그 코칭을 내가 받는 거죠. 그 하이 코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명확히 하고 어, 글자 수 천자를 안 맞춰도 매일만 제출한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천자를 굳이 맞출 필요 없다니까 천자 이내로 쓰라 이 말이에요. 한 페이지 안에 쓰란 말이에요. 넘어가게 쓰지 말고. 보여주신 예랑 비슷하게 학생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 요것이 뭐 모범 예시 답안이니까 여러분들 흉내 내기로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임용닷컴에 있는 강의 올패스 씨도 임용닷컴하고 개별진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임용닷컴에 있는 강의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초등 강의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지금 이벤트 하니까 7 플러스 4 강의를 들어라.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개별지도 이렇게 받으시면 그것은 저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음. 그래서 내가 구조화된 답변들을 잘 할 수 있다. 아, 근데 보통 대부분 선생님이 못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걸 빨리 배우고 싶다 하면은 14강으로 하루 만에 바로 끝낼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7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고 3개로 물었을 때, 4개로 물었을 때 문장수를 몇 개로 해가지고 또 각 문장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7, 8사 사이에서 배우고 아울러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 클리닉을 통해서 좀 눈물 찔끔찔끔 짜면서 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해 가는 거. 요 두 개가
핵심이에요.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이 안 나오는 걸까요? 선생님이 적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어본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물어본 내용과 유사하게 나오든지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 나오든가. 그러면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훨씬 수월하게 그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강의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카톡에다 지금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7 플러스 4 강의는 예, 초등, 중등 공통 강의입니다. 좋은 강의예요. 올패스 개별 지도는 현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대면으로 뭐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있을라는 모르겠지만 줌으로 계속 새벽에도 하고 뭐 저 12시 전에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아주 탄력적으로 올패스 개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파일에 적혀 있는데 경기 이음원학교는 중고 대상이니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이음원학교 같은 건 중고 대상이니까 쓰면 안 되는 거죠. 주로 여러분들은 그 이제 이 AI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이니까 아무튼 온라인 학교 쪽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온라인으로도 활용한다.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이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업도 하고 또 AI 이 앱 같은 거 활용해서 생활교육도 하고 학급 경육도 재밌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7 플러스 4 목록의 기출이 중등같이 있어 7 플러스 강의 목록의 예시는 초등 반틈 중등 반틈이고 초등이고 중등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오히려 초중등 문제들이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다양한 패턴들 그런 것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혀. 예. 개별지도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나요? 대면이 아니다. 줌이다. 생성성 AI를 사용하면 실격인가요? 뭔 실격이 실격은? AI는 여러분들 AI는 지금 뭐예요? 원래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뭐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스터디는 올패스 같은 경우 스터디는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디지털 AI 기반 맞춤형 교육에는 이 수업을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평가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 그 다음에 학습으로서의 평가, 다 디지털과 AI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 무슨 역량이 필요하냐? AI 기반 맞춤형 수업을 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 디지털 AI 기반 과정 중심 혹은 경기도는 성장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성장 중심 평가를 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스터디는 제가 짜줍니다. 이거 그냥 챗GPT 돌려도 되는 거냐? 그러면은, 돌려도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역량으로 써야 되나요? 뭔 실제로 존재해요. 지금 물어본 걸 잘 보세요. 지금 질문이 어떻게 됐어? 질문을 잘 보셔야 되니까요. 디지털 기반으로 학습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사로서 이러한 변화 속에 갖춰야 될 핵심 전문 역량을 구체적으로 소설하고, 이것은 내가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위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역량으로 써야 하나요? 그것은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역량으로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더 질문들이 있으면 제 카톡이 010-2606-426입니다. 010-2606-426이니까 거기에다 이제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 궁금한 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자기성장 속에서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단, 어쨌든 그걸 주제로 해갖고 시험에 출제된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내가 요것이 이제 면접 질문이고 그 면접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합니다 하는 이런 기분으로 작성을 하시면 된다. 대신에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김민경님의 질문을 나도 궁금하다. AI로 활용해가지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할 수 있죠. 음. 평가 부분에서는 그 AI를 통해서는 컴퓨터 적응 검사라든가 지금 하이러닝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되고 있죠. AI로 활용한 평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AI로 활용한 평가, 뭐 서술형이든지 논술형이든지 객관식이든지 예,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에 있을 장점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 또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맞춤식 문제들을 내준다는 거, 또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오답을 했을 경우 설명적인 피드백, 설명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AI 기반 평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합격 축하드리고요. 남은 시간 잘 달려가셔서 황금빛 교사의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밤 되세요.